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did not know no pain. When I believed in forever and everything would stay the same. Now my heart feel like December when somebody say your name. Cause I can't reach out to call you, but I know I will one day. Hey. Everybody hurts sometimes, everybody hurts someday. Hey, hey. But everything gon' be alright. Gonna raise a glass and say, hey.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Memories bring back your.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never felt so lost. And I felt all of the hatred was too powerful to stop. Now my heart feel like an ember and it's lighting up the dark. I'll carry these torches for you, and you know I'll never drop. Yeah. Everybody hurts sometimes, everybody hurts someday. Yeah, yeah. But everything gon' be alright. Gonna raise a glass and say, hey.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Oh,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Memories bring back your. Memories bring back your.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저희가 일주일간의 재정비 시간을 갖고 새해 첫 방송을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저희가 덕담부터 좀 넘겨드리고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너무 보고 싶었는데 벌써 또 댓글로 일주일간 너무 힘들었다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네. 예. 심재선님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의 뭐 이제 사무실에 앉아있으면서 언제 프리데스크 다시 재개하나 저는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희 새로, 맞다. 새로 바뀐 네, 저희가 이 탁자도 바꾸고 있다가 이제 풀샷 들어가면 또 새로운 어떤 장식품이 나오거든요. 네네, 뭔가 저희가, 새로운 것들이 이 재정비 기간 저희가 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재정비 기간 동안 편지도 한 통 왔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요. 저희가 완전 네. 감동했어요. 특별히 편지도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유튜브 라이브에 감성 있게 손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배만진 씨, 54살 올해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덕분에 뉴스데스크 잘 보는 울산에 사는 배만진입니다. 성 기자님께 직접 편지가 온 건데 이런 멘트를 쓰셨어요. 이재현 메인 앵커에게 밥 한번 성 기자님이 싸야겠다고. 왜냐하면 덕분에 제가 매일 프리데스크를 시청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뭐 칭찬인 건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박해요. 예. 제가 밥 한번 꼭 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신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책 선물 보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편지를 보내시라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 좀 감성 있게 딱 새해 첫날 출근했는데 손편지가 탁 놓여 있으니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자.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예. 마중물님이 앞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엄청 댓글 많이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한 대여섯 개를 쭉 남기셨더라고요. 아리둥전님 등장하셨네요. 오, 오랜만에 하니까 저희 옛 손님들이 다 한꺼번에 오시고 계세요. 네. 신문정님이 핸드폰 커버도 재정비했다고. 아, 맞아요. 네.
수제품입니다. 네. 유광성님 어서 오시고요. 네. JK님 민호 형 안녕이라고 저를 형이라고 부르시네요. 네. 고맙다 동생. 파랑새는 있다님 반가워요. 네. 네. 저희가 좀 일찍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새해 첫 방송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스트도 저희가 함께할 예정인데 사실 옆에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지금 웃음소리도 들리시죠? 네. 예,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프리 초대석 시간인데요. 프리데스크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유명인을 모시고 저희가 그러니까요. 방송을 하게 됐네요. 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로 반갑습니다. 벌써 손민수님이 정철진 대표님 2018년대 뉴스 콘서트 진행 잘하시던데 하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옛 추억을 또 꺼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걸 네. 기억해 주시네요. 네, 뉴스 콘서트 네. 좋았던 프로였죠. 아름다운 프로그램이었죠. 그때 얼마나 진행을 하셨죠? 한 7개월, 8개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좀 단명했었어요. 네. 네. 좀 안타까웠죠. 원인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너무 열심히 한 게 아닌가. 과욕. 과욕. 우리 그때 새 남자의 뉴스쇼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새 남자가 정말 아침부터 끝나고 또 다시 뭉치고 또 너무 열심히 하니까. 팀워크 좋았군요. 네. 네. 좀 안타깝습니다. 언제 다시 한번 또. 네. 또 기회가 네. 있겠죠. 네. 저희가 새해 사실 많은 분들이 뭘 가장 궁금해할까 네.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걸 굉장히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음. 이제 2시 외전에 요즘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또 나오셔서 저희 좀 신년 어떻게 보내면 똑똑하게 보낼 수 있는지 좀 네. 고견을 듣고자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 좀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키워드라는 좀 우리가 오. 컨셉도 좀 잡아보고요. 잘 듣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실물 경제하고 자산 시장이 자꾸만 전망이 엇갈릴 수가 있으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이게 경제가 좋아진다는 겁니까? 라든가 아니면 이게 주식이 오른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좀 나뉘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키워드로 풀어보는 2021년 경제. 근데 풀어보되 우리가 실물과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을 좀 나눠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 보고요. 네. 얘기하는 도중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주면 바로 콕 찍어서 또 설명도 하면서 네네. 우리가 또 한번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통하는 유튜브 방식은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진 않습니다. 네, 익숙하진 않지만 네. 그러나 뭐 예. 네, 해보려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을 올려봐 주세요.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경제 관련해서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정해가지고 2021년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한 4가지로 저희가 추려봤어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백신입니다. 그렇죠. 새해가 되면서 진짜 사람들이 백신 받아라 이런 덕담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새해 백신 받으세요. 예. 백신길만 걸으세요. 막 이런. 네. 많은 분들 백신에 대한 기대감 또 걱정 이런 것들을 아마 새해 덕담으로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백신 네. 이게 근데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악재라기보다는 예. 호재만은 아닐 수도 있고 이제 두 가지가 공존한 키워드가 바로 백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백신 자체를 놓는 뭐 인문학적 의료계의 평가는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 인류가 코로나19를 향한 첫 번째 반격을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바로 백신이었다라는 것이고 누가 뭐래도 이게 뭐 인문사회 의료뿐만 아니라 경제에도요 외신에서도 첫 번째 키워드로 이제 백신을 꼽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백신이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 백신이 이제 투입돼가지고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잦아들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오프라인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집단 면역이라는 게 생기면 예.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다닐 기대감이 수 있으니까. 있으면 뭘 하죠? 우리가 다니면 쓰죠. 예, 쓰죠. 쓰죠. 예, 그러면 바로 민간 소비라는 부분이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탄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잘 선방을 했잖아요. 근데 수출로 거의 원톱으로 선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 소비는 계속 못 올라온 거예요. 좀 뭐 가게 문을 열지도 제대로 못하고 맞아요. 나가서 그렇죠. 쓰지도 제대로 못하니까 예.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2021년에 지금 수출에 대한 전망도 좋고 작년 11월, 12월, 올 1월까지 지금 수출은 굉장히 밝거든요. 네네. 백신이 나와서 민간 소비 부분까지 끌어올려 준다면 아 이거는 뭐 한국 경제가 금상첨화일 수밖에 없고 네. 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백신이 통했다. 그쪽 사람들도 소비 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안 그래도 지금 잘 되고 있었던 수출이 아, 더 잘 되겠죠. 오. 네. 그래서 이제 백신 꽃길도 얘기가 나오고 뭐 누가 봐도 백신이면 뭐 호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면들도 한번 같이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첫 번째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역시 효과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우리가 효과가 좋다 뭐 이런 거와 함께 가장 단기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지금 영국과 남아공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이 백신으로 커버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도 굉장히 많이 뭐 의료 전문가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다들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라고 지금 이제 확답할 수 아직은 없다.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3주, 4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부분은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백신이 생각보다 도입이 빨리 된 거잖아요. 네. 좀 그러면서 임상도 사실 되게 굉장히 단시간에 이루어졌고, 네. 그러니까 백신 자체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빨리 또 생겨서 오는 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반신반의 이런 게 좀 그렇죠. 마냥 호재일 수만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 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네네. 왜냐하면 특히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프리미엄을 주고 많이 튀어 올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신은 누가 봐도 호재적 재료에 포함되어는 있지만 2021년 경제 네네. 키워드에서 그 부분을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앞서 제가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키워드가 실물 경제에도 적용이 되고 자산 시장에도 이게 나뉘어서 들어간다.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올해란다. 2020년에 생각해 보면 왜곡 그 자체였잖아요. 그렇죠. 경제는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예. 주식 부동산은 이건 뭐 그렇죠. 역대 최고의 맞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호황을 네. 이루니까 이런 왜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도 이 실물과 자산 부분을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건 거예요. 백신이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민간 소비를 막 하고 막 네. 해요. 막 하게 될 시 첫 번째로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 우려라기보다 실물 경제에서는 좋죠.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에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게 약간 여러 가지를 좀 가야 되는데 잘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설렁탕집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8,000원에 팔았어요, 설렁탕을. 설렁탕을. 근데 네. 백신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4월, 5월부터 가게 오픈을 해요. 근데 이분이 거의 1년 가까이 장사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새로 오픈을 할 때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돈을 더좀 네, 뭐 8,000원인지 9,000원으로 일단 올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체적인 가격 인상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돈을 못 썼잖아요. 그렇죠. 거침없는 소비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걸 뭐 실질 인플레, 진성 인플레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지금 디플레 막 물가 안 오를 거야 걱정하는 순간에 물가가 치솟을 수 순간적으로 있다. 치솟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올 한해 뭐 어떤 전문가들은 키워드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잡고는 있는데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들죠. 크게 뭐가 나빠? 소비 잘 돼. 다시 우리 힘들었던 소상공인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실물 경제는 좋아요. 근데 주식 쪽이라든가 부동산 쪽 자산 시장에서는 바로 뭐가 오느냐? 이렇게 경제 잘 돌아가죠. 하고 인플레가 막 빠르게 나타나죠. 그러면 뭘 이제는 서서히 중단할 걸 고민하겠습니까? 2020년에 엄청 많이 했던 거. 돈 투자 풀기. 어. 네. 우리가 이걸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이렇게 죄이기 시작할 수 예. 있는. 지금 주식이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경제가 나쁜데 계속 오르고 또 오르는 그 저변에는 나쁘니까 돈 풀 거야. 그러니까 나쁜 뉴스 나오면 막 주가가 더 올라요. 왜? 이거 돈 이제 더 돈 풀겠구나. 더 풀겠구나. 예. 금리 죽었다 깨나도 못 올리겠구나.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네. 만에 하나 이건 이제 백신의 이면을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될 시는 이제 중앙은행도 돈 공급 이렇게 무턱대고 돈 푸는 거에 대한 생각, 자성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아무리 중앙은행, 한국은행,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중금리라고 하죠. 네네. 채권 금리가 먼저 오를 수가 있는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신에 우리가 두 가지 의미. 실물 경제는 무조건 좋죠. 그러나 이런 반대편 사이드에서는 첫 번째 변이 바이러스를 과연 잡아낼 수가 있느냐 우리 네. 기대만큼이라는 부분. 두 번째 너무 민간 소비가 촉발되고 순간적으로 인플레가 유발됐을 때
지금 주식의 2020년의 주식을 보면 이건 뭐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그렇죠. 과도하게 돈의 힘으로 올랐는데 맞아요. 유동성이 멈출 혹은 줄일 공급을요 음. 가능성을 내포하는 재료다라고 해서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이라든가 실물 경제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이 백신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실은 그 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경제전망 관련된 거 하니까 네. 뭐 한국은행 보고서도 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백신이 지금 사실은 선진국은 좀 빨리 보급이 되고 사실은 경제적으로 좀 낮은 국가들, 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보급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도 달라질 거고 거기에 있어서 복구되는 시기에 따라서 아마 경제적 격차가 있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우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신 디바이드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즉 선진국들 혹은 백신에서 빨리 맞은 국가들이 빨리 해서 집단 면역이 생겼다고 한들 못 맞는 국가들은 같은 또 지구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들이 다시 뭐 또 다른 변이를 만들어서 이걸 할 수가 있고요. 아. 팬데믹이 또 나올 수가 있고 세계 경제가 이제 하나처럼 돌아가는데 그렇죠. 일부만 회복되고 나머지는 회복 안 됐다고 해서 과연 이것에 나오는 이들만 더 잘 살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격차에 또 만약 격차가 발생한다면 이 격차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인문학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같이 끌고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네, 그러니까 백신 후진국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는 우리들이 돈 모아가지고 이들도 같이 함께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야지 전 세계가 그런, 이제 위기를 타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운동이라든가 어젠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시점에서. 백신 뭐 분명히 환영할 소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좀 기억하시면서 네. 자, 첫 번째 백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이 계속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하고 계시긴 한데 이 바로바로 질문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주식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네네. 네.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질문을 하고 계신데 주식 3천 가는 질문을 예. 제일 많이 물어주셨어요. 깨알 질문으로 하나씩 좀 털고 가죠. 네네네. 3천 갑니까? 예, 단도직입적으로 3천 가냐 안 가냐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오늘 벌써 2,900 그러니까. 거의 갔어요. 사실. CC까지 왔기 사실 때문에 뭐 거의 턱밑까지 왔잖아요. 네, 내일 가도 이상할 건 없죠. 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추세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연 이게 상승 추세를 타냐 안 타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네. 새해 들면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원래 새해 1월 효과라고 네, 그러던데. 뭐 보통. 산타랠리 1월 효과라고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문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 문법, 주식은 이러이러야 해. 그거 다 깨졌습니다. 아마 우리 오늘 들어온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 뭐 기술적 분석을 좀 하시는 분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다 깨졌어요. 어. 뭐 일목균형표, 뭐 RSI, 뭐 엘리어트 방정식, 뭐 이동평균선 옛날에 깨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문법이 설명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주가 우리 파란색 이따님이 3,300까지 올라간대요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주가의 이 지점을 예측하는 것보다 이거의 추세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봐야 되겠고요. 네네. 이 추세를 이루는 거의 첫 번째는 유동성 공급입니다. 유동성 공급. 그리고 두 번째가 실물 경제 개선인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유동성 공급과 실물 경제 개선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 백신이랑 키워드랑 좀 말하면은 백신 좋아지면 실물 경제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뭘 줄입니까? 유동성을 줄. 유동성을 줄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 2021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뭐 제 고객들이나 얘기할 때는 현재는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대는 안 무너졌지만은 이게 내일 무너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또 잘못 들으셔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주가의 반대로 움직이는 뭐 인버스, 또 두 배로 움직이는 뭐 두 배짜리 곱버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제가 거래소 통계를 봤더니 2020년에 곱버스에 산 우리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3조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각 개개인의 평단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고지고대로 하면 지금 마이너스 50%도 넘은 거죠. 예, 그런 뭐 더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그 고점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만에 하나 이것이 가짜다, 이것이 버블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를 인버스라든가 곱버스로 들어가실 게 아니라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는 대처법이 맞습니다. 예. 유동성 장이 무서운 것은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역대 유동성 장세가 다 그래요. 이게 꺾일 때 꺾이나 보다. 그 버블이 터질 때 비로소 여기가 아 여기가 곧 이게 극점이었구나라는 걸 알지. 아무도 내일부터 떨어져. 그리고 오늘 인버스에 오늘 곧버 이것은 정말 위험하죠. 네. 그건 지금 영역이 없고 지금 유동성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유동성 공급을 끝낼 트리거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도 안 들고요. 그런 분도 화가 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도 같아요. 나는 네. 이렇게 힘든데 주가가 무슨 2,900에 네. 3,000에 네? 이거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신 분은 화가 나시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저 주식시장을 무너뜨릴 거야 라고 생각보다 차라리 현금을 지금 딱딱 모으셨다가 훗날을 네. 기약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계속 빚투자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절대 빚투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금물입니다. 조심하셔야죠. 이거는요. 예,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19조 원을 지금 넘었습니다. 네. 이게 네. 저도 그러니까요. 옛날 기자 시절에 막 기사 쓸 때 신용융자 잔고 6조 원, 빨간불 막 이런 표현만 썼거든요. 네. 하고 10조 넘었을 때도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지금 19조가 그러니까요. 19조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또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탁금이 63조예요. 네네. 예, 이거 뭐 20, 30조에서 거의 예탁금이 지금 뭐 2배, 3배가 늘었기 때문에 빚투자도 그만큼 늘어도 된다라고 또 설명하실 분들이 있겠지만은 네. 항상 주식에서의 빚투자는 늘 금물이라는 것은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면서도 네네. 계속 연관이 돼 네네. 있으니까요. 네, 빌로버 TV님이 현금이 짱이라고 기승전 현금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네네. 자, 두 번째 그럼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달러입니다. 달러. 네. 네. 자, 지난해 마지막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086.3원에 마감이 됐는데 새 첫날 원달러 환율은 4.2원이 내렸어요. 또 1082.1원에 거래를 마감했는데 계속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모양새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키워드는 달러라고 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 달러 그러니까 약세. 2021년에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 달러 약세가 계속되느냐. 계속되느냐. 네. 아니면 하반기 때 올라가느냐. 그렇죠. 하반기든 상반기든 여기에서부터 달러의 반격이 시작되느냐. 이 키워드고요. 그 현재 다수설과 소수설을 보면 10명 중 8명, 8.5명 정도는 달러 약세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달러는 무조건 약해진다라는 쪽에 지금 다수설이고 다수 의견이. 예, 2021년에도 지금 뭐 거의 달러 약세를 점치는 의견이 비등합니다. 하고 소수설이 있기는 한데 그 설명할 논리가 좀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그러면은 왜 일어나는지를 보고 네.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 나아가서 이 투자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하면요. 네. 달러 약세라는 건 달러가 귀하다는 걸까요? 흔하다는 걸까요? 흔하다는 거. 엄청 흔하다는 네,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미 달러, 미국이 역대 많은 달러 2020년에 풀었잖아요. 네. 근데 2021년 바이든 노믹스의 핵심 관점도 어마어마한 재정을 경기 또 쏙 경기 부양 경기 부양 돈을 또 해야 뿌리겠다. 그럼 달러는 계속 찍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흔해지겠죠. 예, 하고 중앙은행인 연준, 보통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정부는 재정정책을 쓰잖아요. 바이든 정부, 바이든노믹스는 정부가 돈 풀겠다고 하는데 중앙은행 연준도 계속 풀겠다. 예, 뭐 우리는 금리 뭐 2% 이상 인플레 나와도 뭐 풀겠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달러는 흔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이미 달러 약세가 진행돼서 뭐 달러 약세도 달러 인덱스도 90이 깨지고 지금 원달러도 이렇게 됐다라는 네.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다수설의 핵심 논리가 되고요. 네. 만에 하나 이런 달러 약세가 유지가 된다면 어떤 모습들이 나올까? 1번 일단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 시장이라고 하죠. 뭐 비트코인, 네. 나아가선 금, 석유, 원자재, 뭐 구리, 공산물 다 일단은 뭐 어떻게 됩니까? 좋죠. 네, 일단은 2020년 말에 나왔던 이 모습대로 그냥 또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돈이 계속 찍어내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또 화를 내실 수가 있죠. 이거는 가짜다. 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맞지만 계속 말하지만은 그 끝은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 펀더멘틀로 설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요. 돈이 풀려서 이루어지는 현상. 네, 이루어지는 현상이니까 이게 바로 그
이 실물과 왜곡이 바로 만나지를 않아요. 왜곡이 끝없이 펼쳐졌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막 얘기를 약세가 들고 있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지가 되면 실은 자산 시장의 이 버블 또 뭐 버블이라는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어쨌든 실물 대비는 지금 거품과 버블이 맞으니까요. 그렇죠. 이것은 네. 뭐 계속될 수밖에 없고 네. 또 많은 이 주식과 부동산을 낙관한 분들 역시도 달러 약세가 이렇게 되면 달러라는 게 종이돈의 뭐 아버지 아닙니까? 네네. 종이돈의 왕이니까 이렇게 돈 풀리면 그 돈들은 또 간다. 주식 부동산으로 간다. 그럼 올 한해도 이미 끝.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 보십시오. 장시장에 1시간 반 만에 무려 1조 원이라는 돈이 코스피 코스닥에 그냥 개인들이 그렇죠. 막 개미들이 입성해가지고 이 주식을 끌어올리고요. 부동산도 지금 계속 다시 전국을 돌다가 또 다시 강남까지 또 다시 올라가지고 끌어올리고 이제 이런 것이 다 달러 약세에서 시작이 된 건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달러 약세가 키워드잖아요. 네. 반대 10명 중에 한 1.5명 정도 소수 의견은 그렇지가 않다. 달러 강세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하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달러 강세에 대한 논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극단적인 거예요. 아. 네. 달러가 강세가 나오려면은 어떤 국면에서 좀 달러 강세 국면들이 나올까요? 상상이 좀 안 제 돼요. 경제에 문의하느라. 아, 그래요? 질문하지 말아주십시오. 미국 자체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실은 미국에서 다시 달러들을 막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좀 극단적인 가정들에 있어서 달러 강세들을 많이 에 대한 예측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지금 미국 정치권이라든가 미국 내분을 보면 그러니까 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이 조 바이든 그 당선인과의 어떤 그런 대립과 양분 구도가 굉장히 지금 심각할 정도로 그쵸. 지금 네, 미국의 네, 모습들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미국 내에서 원치 않는 그런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런 경우에 대한 뭐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 또 달러 강세를 점치는 부분들은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달러로 더 풀기에는 임계점에 왔다. 무리가 있다. 예, 하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더 풀면 달러라는 위상이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누가 채고 오겠습니까? 바로 중국이 채고 와서 그 위상을 할 것을 미국이 무엇보다도 예. 잘 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달러 약세는 용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설명.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좀 들어보도 알겠지만은 굉장히 좀 가정과 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소수설이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달러 강세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의 그 백신과 마찬가지로 실물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빠른 인플레가 나온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비도 폭발하고요. 뭐 네. 보복 소비처럼 생산 사이드에서도 그냥 물건값을 올리고 볼 것이다. 그다음에 이미 지금 농산물도 그렇고 이 원자재도 그렇고 이제 같이 좀 이 소위 말한 자원의 무기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연준도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도 지금처럼 쉽게 돈을 막 못 풀 것이다. 그래서 2021년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달러 약세가 아닌 달러 강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소수설이 소수설.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은 거의 웬만한 뉴스라든가 뭐 리포트를 보시면은 거의 달러 약세를 전망하는 게 뭐 마치 기정 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식을 몰두하고 그렇다면은 달러 약세라면 돈이 풍부한데 왜 부동산이 빠지겠느냐? 네. 그러면서 더 부동산으로도 자금도 많이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2021년 한 해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도 역시 이제 달러 약세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그 소수를 좀 많이 오늘 방점을 찍잖아요. 네. 그러나 거의 소수가 스트세요. 말씀하시는 네네네. 아니 근데 그게- 다수가 말할 때 소수 의견에도 또 귀를 기울여야 그렇죠. 되니까. 다수 의견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네. 예, 근데 소수는 잘 듣기가 힘드실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그 달러 강세.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달러 강세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정말 그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워낙 강세가 계속되면 뭐 올해 한 6월, 7월까지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올해 연말로 가게 되면 이미 수출 기업들에 있어서의 이제 가격 경쟁력 문제, 특히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독일, 유로화보다도 훨씬 원화 강세가 네, 세죠. 커요. 네.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비교 싸우는 애들, 국가들이 독일, 일본, 우리잖아요. 그렇죠.
통화로 따지면 우리만 강해지니까 수출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물 경제 부분도 함께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까지는 좀 뭐 어쨌든 계속 부양 관련된 기대감이 좀 높을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테크닉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러 강세냐 아니다 뭐 약세냐 이거 뭐 모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지표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밴드는 딱 두 개입니다. 밑에 하단은 원달러 환율로 1,150원, 1,150원이고요. 위에는 다시요. 밑에는 1,050원. 1,050원. 밑에는 네, 벌써 지금 1,050원. 1,080원 1,050원. 하고 위에는 1,135원. 약간 더 잡으면은 1,150원. 위 지금 밴드거든요. 적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적으세요 빨리. 지금이 1,080원 정도잖아요. 네. 만약에 밑을 더 깨고 더 깨서 이 1,050원을 깨버리면 실은 기술적으로 물론 밑에 거의 한 뭐 1,010, 1,008원에 뭐 하나가 있긴 한데 거의 기조적으로 이제 달러는 약세, 그러니까 원화 강세로 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되게 크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원달러 환율을 체크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달러 약세라고 했는데 네. 그러더니 1,100원, 1,120원, 1,130원, 1,150원을 또 갑자기 우르르 넘는다. 이렇다면은 분명 그 시점에 뭔가 재료도 나왔었겠고 우리의 예상을 깨고 달러 강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논리와 꿀팁입니다. 예, 팩트로도 확인하겠지만 그 수치로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약간 1,080원인데 네. 더 떨어져요. 더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1,050원 밴드까지 밑으로 깨버리고 내려가면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네, 그 영역으로 가지는 거고요. 만에 하나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왜 1,090원, 1,100원, 1,120원 이리로 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달러 강세에 예. 뭔가 요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를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뭐 같아요. 그럴 때가 오면 또 TV에서 평론가님이 또 이거 약세다 강세다 판단 내려주실 그렇죠. 거 느닷없이 달러 강세 왜 나왔냐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네. 세 번째 지금 키워드. 바로 여기 하기 전에 달러 사야 되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셨잖아요. 네. 이것도 앞서 말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빌로바 TV님이 네. 말씀하셨는데 그 아까 이게 주식이 여기가 말도 안 되는 버블이라고 해서 제가 인버스니 곧버스니 치지 말고 차라리 현금으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달러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셨지만 더 싸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항상 지표. 저 같으면은 1,130원 아니면 좀 더 봐서 1,145원, 50원을 넘을 때 달러를 사겠어요. 이거 너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전 만약에 이번에 이거를 예상을 깨고 달러가 강해진다면 꽤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달러를 살 때 지금 사지 마시고 더 시장을 보시다가 예. 왜냐면은 만에 하나 정말 달러가 약해지면 어떡해요. 계속 그러면은 달러 사모았다가 정말 앉아가지고 손해 보시잖아요. 최근에 뭐 제 고객들도 그렇고 미국 그 외국 투자를 특히 미국에 투자 많이 하시는데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환차손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한 25% 막 이렇게 올렸어도 이것저것 수수료 떼고 하면은 한 12%밖에 안 돼.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빌로바 TV님이 그 분명히 제가 의도도 알겠지만은 일단은 더 돈을 움켜주시고 지표상으로 일단 깨는 걸 보시고 상승의 추세가 꺾이는 걸 보고 달러를 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네. 꼭 그때 사시고요. 그 책임은 저희한테 묻지 마시고 정철준 평론가님께 그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저희 책임 없습니다. 저도 역시도 이게 투자는 항상 본인의 책임이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겠다. 예. 저는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네.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아까도 계속 언급을 해주셨던 키워드인데 바로 네.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물가가 오르는 그걸 뜻하는 거죠. 네. 네. 이거 왜 키워드로 꼽으셨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뭐 채팅창에 심은정님이 예. 네. 중요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달러가 약세인데 왜 김값이 떨어지나요? 오. 진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짧게 그거 언급하고 가죠. 그러면. 이게 저도 고민도 많이 했고요. 네네. 이 정도의 순간적인 달러 약세가 나왔다면 금은 이미 한 온스당 2,100 이상은 2,200 이상은 갔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괴리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금의 왕은 종이돈의 왕은 달러죠. 네. 하고 실물의 왕은 금입니다. 네. 하고 인류의 진짜 돈은 금이죠. 금이에요. 금입니다. 네.
뭐 굳이 역사 뭐 1970년대 네. 브레튼 우주 체제 뭐 근본이 안 하더라도 금이었었고요. 금이죠. 옛날 철학자 중에 똑똑하다고 있는 사람들 다 마지막에는 뭐에 도전한 줄 아세요? 금을 연금. 맞아요. 연금술사. 다 금을 만들려고. 왜? 진짜 돈이니까. 네,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달러가 강할 때는 금은 죽고 그렇죠. 2008년 말 세계 위기부터 막 돈 찍어내니까 금이 막 살아나가지고 이제 우세승이 됐다가 지금 달러가 약한데 금이 멈칫멈칫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현님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하고 또 여기서 금을 사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네? 많이 또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금도 제가 옛날에 1,100달러부터는 뭐 금 무조건 열고였었거든요. 무조건 롱 포지션으로 해서 저 2,000달러까지는 제가 뭐 이끌어왔고 여기서부터 설명도 해드렸었는데 지금 좀 추세를 좀 본다면 금리 시세, 금값이 좀 이상합니다. 물론 이것을 뭐 설명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달러 떨어질 때 금 떨어졌고 달러 강해졌을 때 금도 같이 강해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일종의 큰 주포들이 그러니까 주포라고 하면 대형 투자자들이 금에서 새로운 금, 이걸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자기들은 표현을 하던데 비트코인 네. 같은 이런 암호화폐로 소위 말하는 포지션을 갈아탄 건가요? 갈아타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가격도 지금 뭐 3만 달러 그쵸. 뭐 왜 돌파하면서 뭐 4천만 원 뭐 이렇게 육박을 하고는 그쵸.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너무나 화가 나는 게 3년 전에 비트코인은 허구다 가짜다 얘기했던 곳들 뭐 JP 모건, 블랙록 난리 갑자기 났죠. 얼굴 싹 바꿔가지고 앞면을 싹 바꿔. 안만 싹 바꿔요. 비트코인이 진정한 디지털 금이다. 네. 하고 자기들이 포지션으로 어마어마하게 암호화폐들을 쌓아놓는 지금 기관들이 올리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금도 그렇고요.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러분들 투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추세라든가 시세는 큰 손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주포들이 만들어가는데 이들이 혹시 금에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금을 모으려는 주된 이슈 중에 하나도 앞으로 종이도는 휴지가 될 수가 있다. 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찍어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금을 해칭으로 우리가 사야 됐다는 이제 그런 논리가 금의 가장 메인 이벤트 논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 빅샷들이 갑자기 금은 칭찬을 안 하고 이 용비어천가를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르고 있으니까 전 이게 굉장히 좀 걸립니다. 불안하네요. 예, 어떤 그게 면에서는. 불안해요. 그래서 아직도 저 이제 금 포지션을 이제 매도 셀은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요. 지금 온스당 어제 오늘 좀 올라서 다시 1,900달러 이상은 뭐 가고는 있지만은 1,800달러가 깨지게 된다면 네. 금이 온스당요. 이때는 우리가 믿었던 네. 인류의 진짜 돈, 이 금이라는 것이 얘네들의 빅샷들에게 좀 한동안 버림을 받을 수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심은정님. 심은정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문에 대해서 진짜 정말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논리는 딱 그거였었고요.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맞고 아닌가? 그때가 그때는 틀리고? 뭐였죠?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다. 둘 중에 하나일 보통 겁니다. 열애설 얘기할 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영화 있잖아요. 네. 우리 그것처럼 이 큰 손들이 갑자기 그때는 틀리다고 하다가 허구라고 판타지라고 하다가 지금은 또 리얼이라고 하면서 사모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아마 그거 관련해서 이 달러와 금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들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솔 김님께서는 자기는 금 중에 금요일이 제일 좋다고 하시네요. 네, 뜬금없네요. 예. 네, 그럼 세 번째 키워드 중에 인플레이션 네. 정말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관련된 얘기는 앞에도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 모든 재료가 또 인플레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나오면 좋죠. 왜냐하면 인플레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명목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격도 오르고 내 월급도 오르고 뭐 다 출연료도 오르고 다 이게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완만한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좋아라 하는데 지금 올해 얘기하는 이 2021년의 화두로서의 인플레는 완만한 인플레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던가 인플레이션이 안 오던지 예. 오면 급격할 거예요. 오면 상당히 급격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인플레가 오면
이것은 실물 경제가 드디어 돌아갔다라고 표현은 되고 있겠지만 주식,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타격이 클 거다. 네, 타격이 클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네네. 이게 참 이것도 제 뭐 뷰입니다. 제 뷰고 저는 이제 이미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는 올 하반기에 상당한 인플레로 온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올리는 것을 우리가 기준금리 혹은 적정금리라고 표현을 쓰고요. 네네. 시중금리를 우리가 채권금리라든가 이런 신용금리라고 표현을 쓰는데 시중금리가 상당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예, 않더라도 시중금리가 먼저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베이스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터지는 거죠. 실물에서 뭔가가 이게 잘 돌아가서 이런 인플레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주식 부동산은 인플레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너무 좋아한다. 네. 인플레 나오면 주식 부동산도 그냥 고다. 네. 그럼 여기서 또 올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교과서에는 빚이 이렇게 많은 걸 가정하지 않은 교과서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빚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자칫 급격한 인플레가 나오고요. 이거를 선반영하면서 같이 채권 금리가 튀어오르게 된다면은 이때 채권 시장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저는 무섭네요. 네, 이 부동산이 주식과 부동산 중에서도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이고요. 이 빚이 지금 가계부채가 1,700조에다가 1,700조를 끝나지가 않죠. 왜냐하면 소상공인 분들이 뭐 후순위 사업자 대출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게 또한 400조 이상 되니까 지금 가계부채만 거의 2,100조, 2,200조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제가 화두도 올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물론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인플레는 안 오고 돈은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하고 금리는 안 오르면서 실물도 조금씩 좋아지고 이러면은 주가 4천 가겠죠. 근데 주가 4천을 가는데 항상 투자할 때는 이제 이 아니면 어떡하지? 난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를 좀 생각해야 이게 뒤통수를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플레와 관련한 부분은 좀 그거였는데요. 인플레는 지금 좀 팽팽한 것 같아요. 앞서는 이제 다수 소설 얘기했잖아요. 달러 약세는 다수설이 뭐 네. 많고요. 예. 백신도 다수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는 상당히 늦게 올 것이다라는 설이랑 아니다. 곧 예. 임박했다. 예, 저처럼 뭐 하반기에는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설이 좀 임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상당히 급격하게 빨리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단은 좀 자산 시장에서의 빠지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하셔야 되겠고요. 네. 네. 아니다, 나는 더 갈 것 같아. 고다 하시는 분들은 더 하셔야죠. 네, 더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응응님이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요플레 같은 건가요? 하셨는데 농담이신 거죠? 예. 재밌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네.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 이게 다 언급이 좀 됐던 키워드긴 한데 네. 중국입니다. 중국. 네. 자, 흔히 중국은 이제 중국을 회색 코뿔소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회색 코뿔소부터 일단 좀 짚고 넘어가시죠. 네, 예. 왜 이 네 가지 화두가 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쵸. 예. 꼬리에 2021에 꼬리를 무는 마치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건데요. 거기에 하나에 무는 게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의 회색 코뿔소. 네. 우리가 이 회색 코뿔소 전에 좀 많이 했던 것이 그 블랙스완. 그렇죠. 블랙스완. 네. 금요일. 백조는 항상 네. 네, 흰색인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색 흑조가 흑조가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뒤통수를 확 치고. 뒤통수 확 치는, 막 소름 돋고 막 이런. 그게 뭐였냐면 2008년 말 이제 세계 금융 위기. 예. 그때도 제가 그걸 어떤 분 얘기할 때 좀 부동산의 위기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파생상품의 위기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같은 말인 것이 이제 미국의 부동산이 2007년, 6년, 7년에 어마어마한 대폭발을 합니다. 좀 네. 거품이 되고. 웬만한 사람들이 집 3채씩 사고요. 막 강아지도 집 한 채 사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가에서 이제 그 모기지를 만드는데 파생 상품을 만들 때 이제 서프라임 가장 알짜. 아우 저 부동산은 뭐
돈 들 염려가 없어요. 예. 알짜 하나에다가 서브프라임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마치 칵테일 만들듯이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곳곳에 팔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부동산이 터지면서 얘네가 다 죽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파생상품의 위기라는 말을 표현해도 되는데 이제 이거는 뒤통수를 친 거죠. 부동산만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저쪽 덴마크 어디에서 증권사 하나가 막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뒤통수 치잖아요. 이제 이게 블랙스완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블랙스완은 지금은 아니고 중국은 회색 코뿔소입니다. 회색 코뿔소 또 뭐야 아시겠는데 옷도 약간 회색으로. 회색이잖아요. 예. 그 회색 코뿔소 무섭잖아요. 그렇죠. 코뿔소 네, 코뿔소. 저쪽에서 만약 회색 코뿔소 온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이죠? 네. 다 알아요. 아 저기 있구나. 알아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알아. 네. 또 저기 있네. 알아. 하는 게 회색 코뿔소인데 제가 오지는 않을 거다. 오진 않을 거다. 근데 소리도 들리죠. 쿵쿵쿵 막 얘도 울리고. 점점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위험이 다가오는 것이 이제 회색 코뿔소라는 게 비단 중국뿐 아니라 네. 알고 있는 위험인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너무 잘 알아서 간과하는 거. 간과한다. 너무 좋은데. 오. 네, 간과한다. 네. 아, 네. 한건 근데 잘 보시죠. 근데 제가 왜 회색 코뿔소 얘기를 하냐면 검은 백조는요 우리를 막 혼내지는 않잖아요. 그 뭐 갑자기 흰 백조인 줄 알았는데 검은 백조는 막 좀 소스라치고 소름 돋고 그렇잖아요. 충격적이지만 네. 트라우마 생기지만은 그렇진 않지만 회색 코뿔소는 만약에 이게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우리를 그냥 무섭죠. 짓밟아 네. 버릴 텐데 중국은 항상 위험 말할 때는 회색 코뿔소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회색 코뿔소의 위험은 뭐냐? 다 아는데 그냥 아니까 안 하는 거. 첫 번째 빚. 여기 지방정부 부채 그냥 완전히 부실더미예요. 또 중국의 기업 부채. 중국은 그냥 위험해 위 하나로 막아주고 해서 쏟아서 살렸더니 개입이 다. 네. 그러니까 맨날 보도한 거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중국의 부동산 버블. 이것도 맨날 저 한 2012년 중국 부동산 문제다. 2015년 중국 부동산 버블 문제다. 2017년 중국 부동산 버블 문제다. 작년에도 또 중국 부동산 거품 이거 문제다. 그렇죠. 너무나 많이 알지만 그래. 세 번째가 이제 지하자금. 중국은 어마어마한 지하자금이 있습니다. 지하경제가 웬만한 거기 공안들, 당간부들 뭐 50억에서 60억씩은 그냥 위안화 현금으로 그냥 넣고 있는 이 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중국의 위험들인데 네. 이 세 개가 여러분들 한번 들으셔도 그냥 그냥 뭐 올해도 넘어가겠지라고 너무 많이 하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언제나 규모가 뭘 해도 엄청나게 큰 될 것 것 같아요. 같죠. 예. 엄청 크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것은 언제든지 튀어와가지고 네. 밟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좀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계속 디폴트를 쳐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기업이 아니라 트리플 A들, 뭐 SMIC라든가 수닝이라든가 뭐 화천자동차라든가 왜 저런 기업이 방해? 하고 또 하나가 왜 저런 기업 안 살려? 그건 역설적으로 못 살린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진짜 이제는 저 설명도 못 하겠어요. 거기는 지금 뭐 일본이 뭐 공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 17% 뭐 이 정도거든요. 네. 일본은 직구 안 들어간 게 20%가 넘어요. 중국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품인데도 지금 잘 굴러간다라고 신기하네. 하고. 예. 게다가 뭐 경제 성장률 뭐 다른 오늘 아예 나온 그거 제조업 지표도 50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중국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그 회색 코뿔소 아까 말한 그 세 마리의 회색 코뿔소가 해결됐냐? 단 하나도 해결된 게 없. 해결된 게 없다. 다행히 2021년도 그냥 두구둑 저게 있으면은 또 그냥 넘어가고 주가 상승하고 끝날 수가 있겠지만은 네. 항상 소수설 이 셋 중에 하나만 튀어와도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다. 네. 이거는 검은 백조하고는 물에서 노는 그 검은 오리하고 이 백조하고는 완전히 블랙스완하고 회색 코뿔소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네네. 충격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왜 꼬리에 꼬리를 무냐면 현재 중국의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지만 네. 뭐 짧게 얘기해드리면 만에 하나 달러가 여기에서 강으로 돈다. 우리가 지금 달러 약세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고 위안화가 강세기 때문에 중국이 1대1로 사업도 하고 지금 막 버티고 있는데 달러가 우리 예상을 깨고 강하게 돈다. 그럼 중국이 여기서부터 상당한 유동성 신용 경색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달러와 중국이 또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게 우리가 밝게 일단 2021년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곳곳에 숨은 이런
시한폭탄, 예, 부비트랩은 꼭 기억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 네. 오늘의 결론은 뭘까요? 현금이 제일인가요? 일단 투자 쪽으로 따지면은 예상하지 말고 대응하라. 예. 그리고 특히 1월부터 3월까지는 저는 무조건 방망이는 짧게 잡아라. 뭐 평생 주식 투자, 장기 투자 그게 맞지만요. 맞지만 그걸 매 구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주일 단위로 청산한다든가, 예. 5% 수익 내면은 차익 실현, 하고 마이너스 10% 되면 손절. 이걸 좀 짧게 가도 저는 상승 추세를 확인할 구간이 주어진다. 네. 이렇게 투자 대응을 하시고요. 실물 쪽은 역시 백신밖에는 현재는 기댈 데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프리 데스크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2021년 신년 경제를 전망해 봤는데요. 많은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나와주셔서 네. 못다한 얘기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는 저희도 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은 두목님도 꼭 나오게 하실게요. 네, 감사합니다.